인천이 수복되는 순간 붉은 지하에서 숨어 살던 시민들은 다시 살아난 표정들이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그랬는데 성공했으니까 생존 후보가 아니도 유독 인천 상륙작전을 손꼽는 이유는 무엇일까? 일각에서는 세계에 두 박이나 일컬어졌던 대규모 상륙작전, 인천 상륙작전을 돌아본다. 나라를 되찾은 기쁨, 그것을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을까? 광복 이후 엄청난 사회적 혼란 속에서도 남한은 새로운 국가 건설과 태평 성세를 염원하며 자유를 되찾은 기쁨에 들떠 있었다. 그런 국민들에게 대한민국 정부 수립은 자부심과 함께 희망을 안겨줬다. 그러나 38선 이북에서는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다. 당시 1인 독재 체제를 구축한 김일성은 통치 기반을 정비한 후 대한민국에 대한 무력 남침 준비를 서두르고 있었다. 당시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것이라고 예측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유럽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던 미국 역시 극동 방위선에서 한반도와 대만을 제외시켰고 이는 곧 미군 철수로 이어졌다. 김일성 역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미국이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 결과 남한이 무방비 상태였던 반면 북한은 소련과 비밀 군사 협정을 맺어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소련의 지원을 받아 전투기와 전차 등의 현대식 무기까지 갖추는 등 전쟁 준비에 몰두했다. 동족 상잔의 비극은 그렇게 소리 없이 준비되고 있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은 정면 기습 공격을 감행한다. 북한이 여러 번의 허를 찌른 것이다. 당시 같은 미국의 정책 문서의 그 세계 전략 문서라고 하는 그 핵심 문서는 NS-68이라고 하는 문서가 있어요. 미국의 세계 전략을 담은 문서인데 NS-68에 의하면은 적어도 북한이 그 소련의 지원을 받아서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은 1954년 정도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그 판단하고 있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을 예견하지 못했던 미국은 한국전쟁 발발 소식에 발빠르게 대응한다. 소련을 등에 업은 북한의 남침 행위는 군 유엔과 미국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트루먼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하고 김일성의 예상과는 달리 미군의 한국 파병을 요즘 우리나라가 해도 참 너무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위기감이 고조되어 있습니다. 사회주의자에서 전향할 의사가 없느냐라는 질문에 묵묵무답 사회주의가 자유사회 속에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람이 법무장관이 된 이런 때입니다. 여러분 분통 터지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내거더 장군의 그 고귀한 정신을 이어받고자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줄 압니다. 오늘 인천 상륙작전 69주년 기념과 한미동맹 강화 애국 집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Never! Must! 한미일! Must! 한미일! 네. 국기에 대하여 경례!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어서 애국가를 제작하겠습니다. 아
이어서 순국 헌열 및 허국 영렬면 묵념이 있겠습니다. 내가도 장군을 추모하며 함께 묵념토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오늘은 한미 동맹 관계로 인해서 미국 국가도 연주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국 국가 준비되신 대로 연주 시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국 국가 연주합니다. 인천 상륙작전 69주년을 맞이하면서 기념사가 있겠습니다. 전 국방부 차관 되시는 이정린 차관님 나오셔서 기념사 해주시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 하에서 이런 훌륭한 인천 상륙작전 69주년 기념식을 준비해 주신 서울 고등학교 회장단과 경기고등학교 53회 회장단 그리고 고교연합 이 어려운 일을 해주신 이분들에게 큰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적극 이렇게 실무적으로 후원하고 계시는 우리 서경성 목사님과 그 지원팀에 대해서도 큰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 이승만 대통령과 트루만 대통령 그리고 맥어더 장군과 백선엽 장군이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고 그리고 대한민국은 이미 공산화 됐을 것입니다.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이틀 만에 미국 국회에 결의를 한다면 오래 걸릴 건데 이틀 만에 유엔군 기치하에 한국전에 참전하도록 하고 그리고 일본에 있는 24사단을 5일 만에 한국에 파병하도록 한 것은 우리 인류 역사상 전쟁사에서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해준 우리 트루만 대통령에 대해서 한번 큰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6.25 전쟁을 통해서 미국은 183만이 로테이션으로 참전을 했고 그 중에서
미국까지 가서 전사한 것을 포함하면은 5만, 그리고 12만이 부상을 당해서 이 한국 전쟁에서 현재 우리를 지켜줬습니다. 이 참전한 용사들과 아직도 미국 보훈병원에 누워 있는 상위 용사들, 이들에 대해서도 큰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6.25 전쟁을 통해서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하지 못했거나, 그리고 백선엽 장군이 낙동강 방어를 하지 못했다면 우리나라는 지금 없고 우리는 이 자리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분에 대해서도 큰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관학교 다닐 때부터 메가더 장군을 정말 존경했습니다. 그분의 회고록을 제가 그 2번을 읽어봤고, 그리고 메가더 장군이 이 루즈벨트 대통령 1차 대전 끝나고 이 병력을 감축하고 특히 미국 장교를 줄이려고 그럴 때 그때 메가더 장군이 참모총장입니다. 그래서 대통령한테 사표를 써가지고 절대 내가 참모총장으로 있는 한 미군 장교와 병사를 한 사람도 줄일 수 없다, 이렇게 사표를 던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1차 대전과 같은 그런 전쟁이 다시 일어난다면 대통령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래 나오니까 나가는 것을 도로 잡아가지고 이 미군 군인을 감축을 막아낸, 지금 우리나라에는 이런 장군이 없는가, 그리고 이런 지도자가 없는가, 이렇게 볼 때 정말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좌파에서 이 메가더 동상에 불을 지르고 철종함으로 묶어놓고, 그리고 얼마 전 이 백선엽 장군이 친일파라고 그래서 MBC에서 PD수첩으로 1시간 이렇게 방송하는 걸 볼 때 이걸 왜 이렇게 두 사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는가. 이것은 두 사람이 없었다면 우리는 6.25 전쟁을 통해서 북한의 의대대로 통일이 됐을 건데, 이것을 막아낸 사람, 그들의 원수는 즉 메가더와 그리고 백선엽이다, 이렇게 증명을 해서 공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켜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켜내지 못한다면 한미동맹은 깨지는 겁니다. 제가 성우회 사무총장을 하고 있을 때에 이 메가더 동상에 대해서 불을 지르고 철조망으로 묶어내니까 미국 하원의 교류위원장이 저희한테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이건 공식 서한입니다. 자기들이 메가더 동상을 해체해가지고 미국에 가져가겠다. 메가더 동상을 미국에 가져가는 순간에 한미동맹은 깨지는 것이고 한미연합사 주한미군은 철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본다면 메가더 동상을 지키는 것이 한미동맹을 지키는 것이요, 한미연합사를 존속시키는 거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또 한번 박수 한번 하셔야 됩니다. 지금 정부에서 한미연합사 변형이다, 이렇게 해서 사령관은 한국 사람이 하고 부사령관은 미국 사람이 한다. 미국 군 역사상 미군이 어디 가서 부지한 일 한 일이 없습니다. 나토고 어디.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가 강력히 우리 정부에서 요구하니까 받아들은 척하지만은 이것은 뭐를 말하는 거냐? 이것은 한미동맹의 약화요. 종국에 가서는 한국에 주둔하고는 미군 대장 지휘를 딴 곳으로 옮겨가고, 그리고 이것이 주한미군 철수를 가져오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조선일보에 왔을 때 역대 연합사 부사령관을 하셨던 유병현 장군, 그리고 특히 경기고등학교를 나오신 이상훈 장군님을 비롯해서 역대 연합사 부사령관이 절대로
한미연합사 해체는 안 된다. 그래서 이분들이 더 용기를 내라고 이분들에 대해서 한번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일에 한미연합사가 해체된다. 그래서 미군이 철수했다.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이 안보 상황이 어려울 때 우리를 어떻게 막아내겠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태극기 집회를 포함한 애국 활동하는 분들은 한미동맹 강화와 그리고 한미연합사의 존속 그리고 이 미군이 여기 주둔할 때 그들이 편리하게 해주는 데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분들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이런 활동에 노력하고 계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존경을 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존경합니다. 이 먼 데까지 더운 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뜨거운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경기도지사 제33대를 역임했던 김문수 지사님 오시기로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오시질 못해서 영상으로 인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인천 상륙 기념 69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인천 상륙에서 메가더 사령관과 한미 동맹이 튼튼하게 잘 이 나라를 지키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나라가 어떻게 있겠습니까? 이 나라 대한민국 한강의 기적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또 행복한 세계 제1의 국가로 발전할 수 있기까지 인천 상륙 작전의 승리가 없었다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천 상륙 기념 사업에서 주최하는 인천 상륙 기념 축하와 또 우리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오늘 모임에 오신 애국 동포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문재인 주사파 일당이 집권해서 이 나라를 온통 붉게 물들이고 있고 한미동맹을 파탄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원수, 우리의 주적 김정은의 대변인이 바로 문재인 일당들입니다. 주사파가 모든 우리 사회의 구석구석을 다 장악했습니다. 청와대만이 아니라 법원, 또 KBS, MBC, SBS 언론과 또 군 자체도 모두 해체시키고 있습니다. 국정원장을 4명이나 구속시키고 박근혜 대통령을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32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을 잡아 넣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부정하고 우리나라의 모든 건국을 부정해서 이승만 대통령을 국립현충원에서 무덤을 파내자고 주장하는 자들이 KBS에서 이렇게 국민을 상대로 악질적인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조국 같은 빨갱이 기생충을 법무장관으로 임명하는 만행까지 저지르고 있습니다. 지금 정말 이 나라 대한민국의 위기를 구하기 위해서 제2의 인천 상륙작전이 필요한 때입니다. 애국 시민 여러분, 우리 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선열들이시오. 이제 이 나라 권력의 구석구석을 다 장악한 문재인 주사파 일당을 우리 대한민국에서 몰아내고 자유, 태극기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인천 상륙작전의 그 용감한 정신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해냅시다. 네, 박수 한번 부탁하겠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따기 위해서 캠프 지금 텐트 치고 있는 청와대 분수광장까지 달려갔습니다. 아주 열심으로 사시고 계시고 열심으로 싸우고 계시는 귀하신 분이십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연사분을 모시겠습니다. 전 러시아 대사셨죠. 이재춘 대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라오시겠습니다. 올라오실 때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 이재춘입니다.
69년 전에 이날은 아마 비도 오고 바람도 세차게 부는 걸로 기억이 나는데 오늘 이렇게 청명한 날씨를 주신 거 이건 누구의 뜻이 있겠죠?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행사장 여기서 성조기와 태극기가 나부끼는 가운데 우리 애국가를 4절까지 부르고 또 미국 국가를 같이 부르게 된 거 이건 정말 눈물이 나서 참을 수가 없네요. 제가 저 수지에서 2시간 반 동안 기차를 4번 바꿔 타고 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 잠깐 생각나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2003년에 외교관직을 그만뒀는데요. 그 후에 2004년에 한 3년 반 동안 잠시 춘천에 있는 한림대학이라는 곳에서 학생들을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총장님이 이상우 총장, 오늘 그 이병수 회장님 다 동기시죠. 바로 6.25 그날 강의가 있었습니다. 제가 강의를 하면서 바로 그날이 6.25이기 때문에 이 6.25를 외교적으로는 어떻게 볼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열강을 했습니다. 그런데 강의를 하는 도중에 한 학생이 벌떡 일어나더니 교수님 소리를 버럭 지르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그거 자꾸 6.25 남침이라고 그러는데요. 그거 북침인 거 세상이 다 아는 거예요. 이놈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 한순간 그 교실이 아주 숙연하고 아주 잠잠해지고 제가 할 말을 잊었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을 진정시켜서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아, 역사를 좀 제대로 배워야지. 나는 러시아 대사를 하고 온 사람이야. 내가 있을 때 옛날 6.25가 난 그 경위 모든 것이 지금 다 기록으로 남아있어. 이 크레물린에 있는 그 문서 보고서 다 그게 밝혀져서 내가 그걸 내 눈으로 보고 온 사람이야. 어떻게 나는 그런 것을 배웠나? 그랬더니 이 녀석이 말은 안 하고 벌떡 일어나서 나가는 거예요. 의실 밖. 그 당시에 우리 그 대학 분위기가 그랬으니까 이거 참 오늘의 사태가 옳게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러한 학생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우리들한테도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학기가 끝나는 학기말 시험에 일부러 6.25 한국전쟁의 외교적인 의미를 논하라 이런 시험 문제를 냈어요. 딱 한 문제를. 그 시험이니까 다 응어죠. 근데 그 질문한 녀석은 시험을 쳤는지 안 쳤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시험지를 쭉 보니까 그 중에 몇 학생이 시험지하고 별도로 거기다가 꼬깃꼬깃 편지를 저한테 보내왔더라고요. 그러면서 교수님, 그날 강의는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걸 배운 일이 없습니다. 그때 제가 강의에서 얘기하기를 그때 6.25 때 미군 병사들이 얼마나 죽었는지 알아? 자네 같은 20대 청년들이 5만 4천 명이 죽었어. 이 땅에서. 바로 자네들 나이야. 그거 어떻게 생각해? 근데 아마 그 말에 학생들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런 사실을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존경합니다 하는 그런 편지들이 있었습니다. 여하튼 오늘 이 메가더 장군 이 인천 상륙작전 69주년 정말 우리가 오늘날의 이 상황에서 이렇게 많으신 분들이 잊지 않고 모여서 이 날을 기념하는 것 이거는 정말 대단히 중요한 이벤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존경하는 사람들이 여러 분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대한민국을 그 건국하는 기초를 놓아준 이승만 우리 건국의 아버지를 존경하고요. 뭐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민족 중흥의 길로 경제 성장을 이룩한 우리 박정희 대통령을 누구보다도 존경합니다.
그분들의 존경심을 항상 마음에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또 희생을 하신 몇 분들의 미국 지도자들이 계시죠. 앞에서 다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해리 트루만 대통령이라든가 더글라스 맥카더 원수, 그리고 더 나아가서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이분들이 다 한국의 오늘이 있기까지 도와준 분들이죠. 우리는 정말 대를 이어서 대한민국이 존속하는 한은 이분들에 대한 고마움을 간직하고 가르치고 지켜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물론 제가 외교부 비서를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1965년 6월 25일 일요일 날 새벽에 남침을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는 워싱턴에는 그것이 시차가 있기 때문에 토요일 날이었습니다. 토요일 날 저녁인데 애치슨 국무장관이 급하게 해리 트루만 대통령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분은 그때 주말이기 때문에 자기 고향인 그 인디애나 주의 인디펜던스라는 조그만 마을에서 저녁에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애치슨 장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카카 이거 큰일 났습니다. 한국에서 저놈들이 쳐내려왔습니다. 기습 남침했습니다. 그랬더니 트루만 대통령이 딱 한마디 했어요. 전 뭐 그 구체적인 God son of a bitch라는 말을 했어요. 그건 대통령이 쓰는 용어가 아니죠. 그러면서 바로 그 애치슨 장관한테 지시했습니다. 빨리 회의를 준비하게. 내가 지금 당장 올라가겠네. 근데 그날은 토요일 저녁 늦은 시간이고 그러니까 애치슨이 다시 수정 보고합니다. 아직 전황을 조금 더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오실 필요는 없고요. 내일 오십시오. 그래서 하여튼 그 다음날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워싱턴으로 가서 그 당시에 안전보장회의라는 게 강요 일요일날 뭐 그렇게 소집이 안 됩니다. 몇 사람 앉아놓고 즉각적으로 중대한 결정을 하는 거예요. 파병 경찰을 그 당장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장 유엔 안보리를 소집하라. 거기서 정식으로 유엔군의 파병을 결정해야 되니까 이런 전광석화 같은 행동, 그 행동이 없었다면 대한민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이 자리에 없고 우리 대한민국 이미 공산화됐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메가더 장군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은 제가 특별히 언급하고 싶은 것은 평소에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입니다. 그분의 계곡록을 보면은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 교훈문부터 전부 이 하나님을 최고로 알고 거기 순종하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천 상륙작전까지 오는 그 과정에서도 허고 많은 고비마다 기도하고 용기를 냈었는데 그분이 자녀들에게 가르친 그 덕목의 하나는 어려울 때에 용기를 내야 된다는 것, 그것이 가장 귀한 자녀들 교육 방침이었죠. 그리고 그러나 겸손해야 된다, 이걸 가르쳤어요. 이 위대한 장군인데 이분이 이 인천 상륙을 함으로써 작전에 성공함으로써 완전히 전세가 역전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벌써 6.25 남침 오자마자 한 달이 안 돼서 저 낙동강 하류까지 다 몰려갔는데 그 후에 전황이 교착돼서 도저히 헤어날 길이 없었는데 이 9월 15일 인천 상륙 작전 성공을 통해서 전세가 완전히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여세를 몰아서 9.28 서울 수복을 했고 사실 그해 10월 1일 날 저 양양 근처에 38선을 전군이 돌파해서 지금도 국군의 날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메가더 장군, 우리가 다시 한번 그분한테 감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이젠하워 대통령입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물론 51년 이후에 대통령이 됐지만은 그분의 재임 기간 중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이것이 체결됐는데요. 그 74년 1월에 54년 1월에 발의됐지만은
이것을 하는 과정에서 이승만 대통령하고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 끊임없는 그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다툼을 잘 견디면서 이 한미 상호방위 조약을 체결해 준 거, 이거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엄청난 큰 힘입니다. 그 한미 동맹, 그것이 바로 오늘날에 기초가 된 것이죠. 우리 한미 동맹. 물론 그 후에 우리 한미 연합사를 창설한 것은 1978년에 박정희 대통령의 또 공이 있습니다만은, 여하튼 이러한 한국군과 유엔군과 미군의 그 피를 나는 이러한 그 혈맹을 통해서 한미동맹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워싱턴 근교의 알링턴 국립묘지, 거기 묘비 밑에 써 있는 글이 있죠. 예,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 Our nation honors his sons and daughters who answered the call to defend the country they never knew and the people they never met. 영어가 좀 서툴리다만 하여튼 알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한 우리 아들 딸한테 최고의 경의와 존경을 표한다는 것이 이제 비문인데요. 거기에 밑에 보면 그 전사자 수가 5만 4천 얼마나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노무현 정부 때 들어가지고 우리 저 삼각지에 있는 전쟁 기념관을 세우면서 거기 비문에는 3만 8천 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전에 5만 4천 명 계속 가르쳤는데 이 사람들은 전쟁 중에 죽은 사람이 3만 8천 명이고 그 부상을 통해서 전쟁 끝이 지난 데 죽은 사람 합치면 5만 4천 명이다. 저는 이 미국이 우리한테 희생한 그거를 우리가 영원히 그 기억하고 가르치고 하려면 나는 5만 4천 명 그 수가 맞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도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네. 그런데 오늘날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한미동맹이 작용하고 있습니까? 작동하고 있습니까? 얼마 전에 소위 지소미아를 문재인 정권이 파기했습니다. 일본에 대해서 적대감을 표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그 정체성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할 수 없다고 그러지만은 미국에 대해서도 거짓말을 일관하고 있어요. 지소미아 파기했지만 한미동맹은 더 업그레이드 시켰겠다, 이런 망발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 22일부터 문재인가 다시 뉴욕에 가서 뭐 유엔총회 가면서 트럼프 대통령 만난다고 어쩌고 저쩌고 떠들고 있습니다. 뭘 하겠습니까? 가서 또 2분간 가서 하고 결국 지금 북한하고 미국이 다시 실무 협상을 재개할 그 분위기가 있고 김정은이가 또 친서로 또 트럼프에게 평양 와달라고 간구하는데 이 기회에 또 가서 존 볼턴 그 원칙주의자 그 보좌관도 이제 해임이 됐으니까 다시 트럼프를 속이기 위한 작전을 지금 쓰고 있어요. 그 속아 넘어가겠습니까? 절대로 속아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지소미아를 파기한 것이 얼마나 큰 그 문제냐. 저는 그 일본 문제를 오랫동안 또 관여해온 사람입니다. 외교부 35년 생활 중에서 20년을 일본 문제를 만 가지고 씨름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한일 관계가 최악의 상태가 있고 이게 남아있는 거는 단교하느냐 아니냐 그것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사실상 제가 보니까. 그런데 제가 90년 초반까지 일본에서 근무하면서 가장 걱정했던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때는 지금은 일본은 자민당 정권이지만 그 당시에는 사회당 정권으로 가는 그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사회당이라는 것은 완전히 북한하고 한패가 돼 있고 완전히 반한적인 색채를 졌기 때문에 만일 한반도에서 이 사태가 벌어지면은
일본에 있는 여러 기지가 있습니다. 병참기지, 보급기지, 저쪽 오키나와에서부터 시작해서 자마, 뭐이저 요코스카, 뭐 사세보 이런 여러 가지 그 미군 주둔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시간이 없어요? 아, 시간이 없다고 그러는데 시간 우리 회장님이 15분 됐습니까? 넘었어요. 미안합니다. 예. 그래서 하는데 만일 야당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반대하면 사실 그 병참기지, 보급기지에서 미군 비행기 병사들이 움직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한때는 그것을 걱정했는데 지금은 자민당 정권이 있는데 자민당 정권하고 이 정권이 원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국방을 다 해체한 거 아니겠습니까? 주적 개념을 없애고 주적을 지금 일본을 주적으로 삼는 듯한 행태를 보이고 있어요. 독도 상륙 훈련을 하고 그다음에 지난번 저 공해상에서 우리 대저영 초계 구축함하고 일본 초계정이 막 부딪히고 그다음에 이 해군이 주관하는 이 국제 관함식에도 일본을 배제하고 이제 완전히 일본을 적으로 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지소미아 파기와 더불어 지금 한일 관계의 이 악화는 그 자체로서 문제가 아니라 한미 동맹이 작동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고 결국은 이것이 노리는 것은 한미 동맹 해체, 주한미군 철수 그리고 결국은 아까 이거 우리 북중로 내보라고 그랬는데 이 북중로 쪽으로 우리가 기울어진다 하는 그 목표가 지금 분명히 서 있어요. 우리 전시 작전 권을 임기 내에 꼭 환수하겠다. 이렇게 지금 고집하는 게 다 이것이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남은 과제가 무엇이냐? 메가더 장군이 1951년에 퇴역을 했습니다. 그 상하이 양원 합동위원회에서 그 고별 연설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All soldiers never die, but only fade away. 그 유명한 말을 남겼죠. 그런데 그때 그 나이 71세입니다. 오늘 우리 이병수 회장님 81세 아닙니까? 여기 우리 이동복 선생님이랑 다 그 80세 넘은 대부분이 70, 80대가 된 분들이 이렇게 오늘도 이러한 투지를 가지고 이곳에 나오셨다는 것은 아직도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다는 증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념식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총단합해서 이 좌파 종북 문재인 주사파 정권 이거 빨리 끌어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사실은 우리 광화문에서 조국 문재인 퇴진 행동이라는 발대식을 했습니다. 우리 시민사회 40여 단체가 다 합해서 어저께부터 행동 개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9.16 인천 상륙작전 기념식을 계기로 해서 함께 뭉쳐서 우리 광화문 대첩을 해야 되겠어요. 우리 9월 28일 날 다 광화문에 모이십시오. 저도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한 번 더 힘차게 좀 박수를 부탁하겠습니다. 모시기 힘든 분들을 모시면 오랜 동안 말씀을 듣고 싶은데 또 다음 순서가 있어서 말씀을 중간에 제가 말씀을 좀 끊는 행동을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문재인 얼마까지만 해도 저는 그래도 상식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불러줬어요. 근데 이게 안 되겠습니다. 문재인은 대통령이 아닙니다. 맞지 않습니까? 문재인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닙니다. 자, 우리 문재인 퇴진해라 한번 소리를 내시겠습니다. 제가 문재인 하면 여러분 퇴진해라. 문재인! 퇴진해라! 문재인! 퇴진해라! 문재인! 퇴진해라! 네, 힘차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9월 28일 우리 힘있게 온 시민단체가 모이고 온 국민이 모여서 문재인 퇴진을 외쳐야 될 줄 압니다. 이제 다시 또 한 분의 연사를 모시겠는데 그 전에 전 조선일보 대기자시며 파리 특파원으로 계셨던 신용석 기자님 잠깐 나오셔서 인사를 시킬 분이 계신답니다. 네, 한번 나오셔서 인사 한번 하시고요. 바로 다음 순서를 우리 김성우 차관님 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무대 마이크 잡은 다른 이유가 아니고요. 하여튼 여러 선배, 동료 여러분들지만 인천 오셔서 환영드리고, 저는 5대째 인천에 살고 제 집이 메가더 정군 동사에서 200m 저 아래 있어요. 15년 전부터 365일 메가더 장군 동사 아침 저녁으로 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고, 인천에 15년 전에 메가더 장군 동상이 훼손되기 시작하는 징조를 알고, 그때부터 시간과 돈과 정력과 모든 것을 바쳐서 메가더 장군 동상 수호 시민연대를 만들어서 사제를 다 털어버리고, 그리고 밤에 장난질 하려는 사람들 따라다니면서 몸뚱이질 하다가 다리까지 부러주신 유청령 회장님을 모시고 왔어요. 이분이 안 계셨으면은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서 편안하게 메가더 장군 앞에서 이걸 못한다고 봅니다. 제가 이분 모시고 나온 김에 마이크 잠깐 드리니까 인사 말씀 한번 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해달라고 격려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이 대부분 인천분이 아니라고 해서 동상 건립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우리가 유교가 1950년 발상해서 53년에 휴전하고 57년에 인천 시민의 성금을 모아서 57년 9월 15일 저 메가더 동상을 건립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 2002년에 북한에서 평양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다 이긴 전쟁을 망가뜨린 것이 저 메가더다. 메가더 장군 동상이 자유공원에 있는데 그거를 때려 부시라는 평양방송의 공적인 지령에 의해서 인천의 좌파 세력들이 계속해서 동상을 파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크게 기여한 것은 2007년 7월 17일 이곳에 전국의 좌파 세력들이 모인다는 정보를 알고 우리도 보수 세력이 모여서 약 6천여 명이 이곳에서 모여서 대결을 했는데, 그때 그 좌파 세력들이 죽창을 만들고 뾰족한 데다가 태극기를 걸어서 죽창인지 모르게 하고 와서 보수 세력과 붙을 적에 이게 무기화돼 가지고 그때 많은 경찰이 다치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미국의 CNN 방송에도 나왔습니다. 작년에 2번이나 저 동상을 파괴하려고 불을 질렀는데, 그들은 이 한미 동맹을 파괴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저 동상만 파괴시키면은 한미 동맹은 파괴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저 동상을 파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계시는 이곳이 자유공원인데, 애당초에는 이것이 서쪽에 있다고 해서 서공원, 요 바로 밑에 중앙동에 각국의, 그때는 발전이, 한국의 발전이 안 됐을 때니까 각국의 대사와 공사가 요 밑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국공원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만국공원이라고 하다가 메가더 동상을 세운 후에 메가더가 자유를 지켜준 동상이 여기 있다고 해서 그때부터 자유공원이라고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는 자유공원이 아니라 메가더 장군이 자유를 갖다 줘서 자유공원이라고 하는데, 메가더 이름을 직접 붙여서 메가더 공원으로 불러달라, 이것을 몇 년 전부터 노력을 하지만 그 잘 성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메가더 공원으로 불리도록 우리는 계속 노력하고, 신용석 위원장님께서 많이 협조를 해주십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기 공원의 유래를 잘 알게 되었습니다. 메가더 공원 좋지 않습니까? 좋아요. 자, 메가더 공원! 예, 우리 메가더 공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힘써서 자유공원이 아니라 메가더 공원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우 차관님, 예, 올라오셔서 이제 다음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9년 전에 메가더 장군이 이끈 감격적인 인천 상륙작전 이 자리에 저희 특히 6년 선배 서울고등학교 경기고등학교 그 선배님들을 비롯해가지고 여기 여러분들과 같이 있게 돼서 개인적으로 커다란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 우리 낙동강 전선에서 교착 상태에 빠졌을 때 백선엽 장군이 다부동 전투를 방어해가지고 그쪽을 지켜내고 그런 과정에서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이 되는 확률 5,000분의 1의 작전을 과감하게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한국 전쟁이 성공하는 승리한 전쟁이 되었습니다. 한동안 한국 6.25 전쟁은 양쪽이 비겼다고 하지만 결국은 이 전쟁은 우리가 승리한 전쟁이 됐습니다. 지난 휴전 60주년 기념식에서 오바마 그 당시 대통령이 워싱턴에 우리 한국전 기념대 앞에서 연설을 했었는데 그 연설에서 한국 전쟁을 크게 평가를 하고 이것은 승리한 전쟁이다. 전 세계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승리한 전쟁이라고 역사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저희들은 한국을 지켰고 지킨 다음에 우리가 자유를 근거로 해가지고 우리 사회를 건설했습니다. 88년 서울올림픽 때 동구권에 사람들이 와서 보고 자유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시장경제가 무엇인지 실제 보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김정일이 선전하듯이 남쪽에 가면은 거지들밖에 없다고 해서 실제 와서 보니까 자기네 동구권보다 훨씬 잘 살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보고 그리고 89년 90년 동구권에 변화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전쟁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경제와 사회가 발전하고 민주주의가 발전한 것은 넓은 의미에서 세계의 자유민주주의의 승리를 만든 토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는 동안에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됐느냐? 독일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 아버지 우리 형님들은 일자리에 나가는 게 공장에 나가고 회사에 나가고 하고 아침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하러 나가니까 집안에 아버지가 옛날 농촌 시절에는 아버지가 아침상에서 할아버지 얘기를 들으면서 아이들 교육을 받았었는데 우리 한국 사회는 산업화하는 건데 모두가 피땀 흘려서 경제를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 한국 사회의 가정에는 아버지가 없는 가정이 되어버렸어요. 독일 사람들이 사회학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Vaterlosen Gesellschaft라고 해요. 독일과 우리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아버지가 없는 자리에 누가 들어왔느냐? 낙동강 전선에서 패배해가지고 흩어졌던 10만 명의 그 인민군들 그리고 끊임없는 북쪽의 지시를 받는 붉은 세력들이 우리 아버지가 없는 사회를 점령해가지고 지금 이와 같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메가더 장군이 전개했던 인천 상륙작전과 같은 전략적인 사고 그리고 모든 국민이 죽을 각오로 다시 한번 이 사회를 다시 정상으로 돌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그런 다짐을 하고 우리가 전략적인 사고 우리 죽을 각오로 우리 사회에서 좌익을 빨갱이들 몰아내는 그러한 운동을 지금 시작하고 있지만 더 가열차게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9.28 우리 광화문에서 우리가 다시 모이고 우리 젊은이들과 함께 같이 우리나라를 제대로 된 나라로 다시 만드는 계기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힘있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북중로동맹 웬 말이냐? 한미일동맹 강화라!
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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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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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네버.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북한에서 활동을 하시다 여기 탈북하고 오셔서 우리 이곳에서 영화 감독을 하고 계시는 정성선 우리 감독님 모시고 잠깐 말씀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오실 때 크게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더운데 메가더 동상 앞에서 애국을 외쳐주시는 어르신들께 큰 절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잘 아시겠지만 뮤지컬 여독 스토리를 한 정성산 감독이라고 합니다. 2006년도에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뮤지컬을 시작으로 해서 그동안 뭐 평양 마리아, 위대한 시험 많은 뮤지컬을 하고 하다가 박근혜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되고 나서 에라 모르겠다 좀 쉬어야 되겠다 하고 인천에 와서 냉면집을 시작했다가 쫄딱 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정신 차려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정성산 감독인데, 저는 뭐 평양에서 태어났고 북한에서 태어나서 이제 95년도에 한국에 온 탈북자입니다. 제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면서 항상 뿌듯했던 거는 뭐냐면, 지금으로부터 24년 전 김포공항에 내렸을 때 처음으로 봤던 태극기였어요. 태극기와 애국가였습니다. 저는 지금도 태극기와 애국가만 듣고 있노라면 어떻게 내가 살아서 한국에 왔는지, 내가 지금 북한에 있었다면 나나 수용소에 죽었을 겁니다. 아마도. 그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대한민국 국민임을 감사한 마음에서 작품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솔직히 박근혜 대통령 되고 나서 좀 약간 좀 쉬었다고 그럴까? 그런데 그 마당에 치고 들어온 게 바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누굽니까? 주사파 세력들과 이 문적적 정권의 기획 탄핵이었습니다. 아직도 박근혜 대통령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왜?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를 다룬 이 뮤지컬 요독 스토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못 만들었습니다. 북한 인권에 항상 진정성을 가지고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님을 탄핵을 시킨 게 바로 주사파 지금 정권입니다. 저희 탈북자들이 주구장창 이야기했습니다. 황장엽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그 당시 고영환 씨도 이야기하고, 저희도 이야기하고, 김성민 대표도 수없이 이야기했던 게 뭡니까? 대한민국에는 3만 명 이상의 간첩들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왜 안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정치, 사회, 군사, 하물며 전교조회까지 김일성의 장학금, 장학생들, 김정일의 사회 운동가들, 김정일의 자금을 받은 국회 입법주의자들이 국회를 타고 앉을 동안 여러분들은 뭐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잘못한 건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제일 원통한 것이 뭐냐, 그렇게 우리 탈북자들이 뮤지컬 여독 스토리로, 영화로, 삐라로, 방송으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안 들었어요. 이제 여러분, 이제 그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뙤약 밑에서 태극기를 들고 성조기를 들고 지금 있는 이 마음이 무엇입니까? 1950년 9월 15일 더글라스 메가더 장군은 인천 상륙 작전 전에 했던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하고 했던 이야기도 같습니다. 공산주의자들하고는 타협을 하지 말자. 공산주의자들하고는 타협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더글라스 메가더 장군은 9월 15일 날 작전명 크롬마이트라고 하는 전광석화, 철광석이라는 작전명으로 인천 앞바다에서 3일 만에
인천 상륙작전을 완성했으며 서울을 수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0월 1일 날 더 이상 유엔군이 안 올라가니까 이승만 박사가 백골부대였나요? 사령관도 불러가지고 다시 북진해. 그래서 10월 1일 날 북진해서 압록강까지 갔던, 그래서 10월 1일이 자랑스러운 국군의 날이 아닙니까? 한마디로 자유멸공이 대한민국의 정신일터인데, 그 정신이 그동안 우파 정당은 정신 나가게도 키우질 못했습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님 탄핵으로 우리는 무엇을 받느냐? 주체사상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포퓰리즘 DNA로 자유 대한민국을 갉아먹고 있는 이 주사파 문쪽접이 림정석 동무, 조국 동무, 북한의 북계의 사상으로 무장한 놈들의 실체를 봤습니다. 6.25가 끝났습니까, 여러분? 6.25가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6.25 이후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는 통일전선부의 많은 자금을 어디에 썼느냐? 해외를 통해서 남조선을 적화하는 데 썼습니다. 그게 현주소입니다. 우리 여기 서경석 목사님도 나와 계시고 우리 대사님도 계시지만, 이런 분들이 앞장서지 아니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이미 적화가 됐을 겁니다. 맞죠? 이제 우리는 1950년 9월 15일 메가도 장군이 했던 크로마이트 인천 상륙 작전처럼 이제 우리는 주사파 청와대, 그 주사파 빨갱이들, 돌대가리 새끼들하고 싸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그들을 무찌르고 평양을 수복하는 자유, 북진, 통일의 정신을 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평양의 태극기를 꼽는 일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그래서 중대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는 다 아시겠지만 뮤지컬 여독스토리 정치범 수용소 뮤지컬을 영화로 만들려고 미국하고 참 많이 딜을 했습니다. 수용소 영화를 만들려고. 근데 정치범 수용소 영화는 너무 많이 돈이 들어가요. 그런데 한 몇 년 전부터 준비하던 게 뭐냐면 김정은이와 장성택의 처형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저는 아주 중요한 자료를 망명하신 해외 고위 탈북 인사들로부터 받았습니다. 아주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 중요한 자료가 뭐냐? 이놈의 주사파 정권이 들어서서 작년도 4월 판문점 선언, 작년도 9월 평양 선언, 왜 국토부하고 포스코 건설, 그 다음에 이제 산업은행이 왜 중국에 가서 북한하고 남북 경협을 하려고 했는지, 어떻게 북한으로 이 주사파에 돈이 들어간 출처를 제가 밝혀냈습니다. 왜 그토록 이 문재인 정권이 남북 경협이라는 미국의 한미 워킹그룹이라고 하는 발톱이 있는데도 정신 나가게 미사일 쏘는데도 이 남북 경협을 하려고 하는지 그 본질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동안 써왔던 영화 시나리오 플랜 RC가 완성이 됐습니다. 영화 플랜 RC는 김정은과 남조선 주사파 정권이 어떤 커넥션을 가지고 남북 정상회담을 이끌어냈으며, 그 사람들이 장성택 처형으로 비롯된 북한의 실상이 어떤지를 영화 RC, 플랜 RC 시나리오를 완성해서 제가 11월 달에 미국을 갑니다. 그 영화 플랜 RC 시나리오를 가지고 제가 미국 가가지고 투자를 받으러 갑니다. 투자를 받으러. 까짓고 여독 스토리 할 때 저는 노무현 때 세무조사도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제 정신 차리고 문화로 이 주사파, 정신 나간 이 주사파 쩝쩝이 정권하고 빨갱이 정권과 문화로 다시 한번 싸우겠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것도 메가도 장군이 있는 인천 상륙작전, 메가도 장군이 있는 자유공원에서 꼭 발표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끝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주구장창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김정은 괜찮아, 친구야. 스몰 미사일이야. 김정은 싹싹 꽃이죠. 그 밑에 미 국무부, 미 재무부, 연방법원, 하물며 펜타곤, 하물며 인도태평양 사령부까지도 올 스탠바이예요. 지금 올 스탠바이. 뭐겠습니까? 트럼프는 김정은이를 애새끼로 보는 거예요.
트럼프를 제끼려면 중국을 제끼할 다독이다가 한 칼에 죽여야 되거든. 트럼프 대통령이 존 볼턴을 친 거 너무 섭섭하게 생각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가 듣는 미국 CNSI나 국가안보회의나 또 미 국무부의 이야기들은 희망 쪽입니다. 이제 우리가 나서서 미국 정부도 버린 주사파 정권, 문접접이 주사파 정권 이거 하나 못 없애겠어요, 여러분? 오늘의 자유 대한민국을 만들었는데,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끝으로 여러분들은 자유 대한민국은 승리해 왔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멸고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멸공이라는 말씀을 좀 들은 것 같아요. 멸공 얘기 별로 안 하고 저희는 어렸을 때 반공하다가 멸공까지 얘기했는데 멸공 얘기를 아주 숱하게 하시는 거 보니까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멸공인 줄 믿습니다. 잠깐 쉬고 가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땡볕이지만 오늘 이 일을 위해서 아주 열심히 준비해 주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저희 새로운 한국의 국민운동,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의 서초 위원장이십니다. 도부민 위원장님 나오셔서 우리 원래 첼리스트입니다. 지금 도부민 위원장이십니다. 크게 힘차게 박수 부탁하겠습니다. 네. 우리 지금 현재 가장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나라지킴이 고교연합 회장 되시는 김일두 회장님 나오셔서 다음 연설을 해 주시겠습니다. 이 자리에 같이 하신 애국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뜨거운 계약 끝에 근 2시간 가까이 여러분들 고생하고 계신데 저는 좀 간단하게 여러분들하고 같은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원래 이 연설할 때
간단하게 하겠다는 사람 치고서 간단하게 하는 분은 저도 못 봤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 될까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문재인이가 항상 얘기할 때에 그 A4 용지를 들고서 얘기를 하는데 저도 이 저 스마트폰에 이게 컨닝 페이퍼로 이게 갖고 왔는데 오늘 날씨가 너무 이게 밝아가지고 스마트폰이 이렇게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거 없이 제가 생각나는 대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어제 69년 전 9월 15일은 우리 대한민국 역사상 자유대한을 지키는 그런 기념일로서 우리가 길이 간직해야 된다고 봅니다. 69년 전 그 당시에 저는 이 국민학교 3학년으로서 제 고향인 경남 함안 칠원이 바로 그 낙동강변에 있는 조그만 농촌 마을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거기 있을 때에 어느 날 마을 뒷산에 미군이 참호를 파고 전투 준비를 하면서 곧 인민군이 낙동강을 건너 남할 때니까는 주민들은 피난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바로 인민군이 낙동강을 건너오지 못하고 저희 고향은 전화를 읽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그 당시는 어렸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이 메가더 장군의 이 이천 상륙 작전의 덕택이었다는 것은 알지 못했고 그 뒤에 제가 또 문헌을 조사해 보니 그 뒷산에 주둔했던 미군이 바로 25사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5일 날 저희들은 고개나무 버서 11대로 해가지고서 평택 험프리 미군 기지를 방문해서 한미동맹 한국전에 참여하신 미군에 대해서 그 희생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사를 드리고 돌아오는 길에 오산 중미령 초전 기념탑에 들러서 헌화를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2008년으로 기억하는데 9월 6일 날에 바로 노무현 시절에 이 좌파들이 메가더 동상을 끌어내리겠다 해서 저는 바로 그 메가더 동상은 저희들이 길이 지켜야 될 동상이기 때문에 저 혼자서 이 자유공원을 찾았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민간인은 별로 없고 이 해병대 퇴역 장병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한테 부탁한 거는 북핵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달라 그랬는데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북핵 폐기가 아니고 한반도 비핵화로 이게 주제가 바뀌었습니다. 북한에는 원자탄, 수소탄이 있지만은 지금 남한에는 뭐가 있습니까? 남한에는 평화적인 목적인 원전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반도 비핵화라는 것은 북한은 핵을 없애고 남한은 원자력 발전소를 없앤다니까 이게 한반도 비핵화가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산업은 반도체가 1년에 100조를 수출을 하지만은 이제 반도체도 앞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그러나 원자력 산업은 발전소는 지금 3,000조의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30년 동안 반도체 산업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막강한 시장인데 또 원자력 기술은 이승만 박사가 원자력 기술원을 설립하면서 59년도였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78년도에 고리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을 시켰고 이제는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제일 강력한 원자력 발전소 기술을 APR 1400이라는 기술로서 금년에 미국에서
설계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원자력의 원조인 영국도 독일도 그리고 일본도 프랑스도 러시아도 아무도 통과 못한 세계 제1의 기술입니다. 그러나 이 기술은 지금 현재 우리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으로 해가지고서 이제 모든 생태계가 지금 허물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 맞습니까? 대한민국을 살리는 대통령입니까? 대한민국을 죽이는 대통령입니까? 그리고 이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이 태평양 전쟁 때 일본에 원자탄을 투하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당시에는 미국만이 핵무기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세계 10여 개 국가가 수천 개의 원자력 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원자탄, 수소탄은 공격적인 의미에서의 전략적 가치는 지금 상실했고 단지 견제 기능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군사 전문가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북핵은 폐기가 돼야 되겠지만은 여러분 북핵이 폐기된다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안 버려. 여기 이동국 선생님 계시지만은 1991년도에 남북 합의서에서 북한과 남한은 핵무기는 개발, 제조, 생산 또 하지 않고 오직 평화적인 목적으로만 사용한다고 그러나 그게 지켜졌습니까? 2006년도서부터 2016년도까지인가 6차에 걸쳐서 북한은 핵을 개발했습니다. 태영호 공사가 자서전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의 정책은 미국이 무력을 행사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정책이 결정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북한은 대화로 할 수 있는 신의 성실을 지키는 그런 국가가 아니고 이거는 조폭입니다. 조폭. 칼을 든 자에게 말로서 이기고자 하는 것은 그처럼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북핵 문제는 지금 저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단지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일반 국민들을 평화위장쇼로 해서 속이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고 하면은 북핵만 해결되면은 한반도 평화가 오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을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데 여러분 북핵이 해결됐다고 해서 한반도에 평화가 옵니까? 지금 북한에 세계 유례가 없는 생화학 무기가 지금 저기 북한에 존재하고 있고 그 생화학 무기를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이복형을 통해 가지고서 생화학 무기의 위력이 얼마나 강하냐 하는 것을 생태 실험을 한 나라가 북한입니다. 그리고 생화학 무기만 있습니까? 장사포, 방사포 이런 서울을 불바다 만들겠다고 하고 또 이 위장평화소에서 9.11 작년 평양 합의를 해서 이 북한의 남침 계획에 대해서 조기 경보 체제를 전부 다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히 얘기를 종결하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구호를 하나 외치고서 끝을 내고자 합니다. 우리는 대대적으로 은혜를 모르는 자는 개돼지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자유대안을 지켜준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드리고 한미동맹은 더욱 강화돼야 됩니다. 한미동맹 강화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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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1 군사합의는 폐기돼야 된다. 폐기하자! 폐기하자! 폐기하자!
문재인은 물러나야 한다. 끌어내자. 최종적으로는 우리 국민들이 깨어나야 됩니다. 마지막 길입니다. 우리 깨어나자.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들이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 힘있게 하시고요. 또 아까 한번 말씀 저한테 주셨는데 너무 땡볕이라 좀 왔다 갔다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제 마지막 연사 모시겠습니다. 우리 서경석 목사님,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의 집행위원장으로 계십니다. 마지막 우리 연사 나오실 때에 여러분 뜨겁게 그리고 힘차게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경석 목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선배님들이 정말 특별히 노력을 해서 이런 귀한 행사를 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리고 또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된 것을 너무나도 감격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젊은 시절에는 좌파여가지고요, 6.25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나서 6.25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 또 인천 상륙작전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러면서 6.25가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이었는가 하는 것을 절감을 했습니다. 트루만 대통령 또 유엔에서의 참전 결정, 메가더 장군, 이 모든 분들의 수고와 노력이 정말 너무나도 기적적이었습니다. 그때를 돌이켜보면서 내 삶이 완전히 파괴될 뻔했는데 오늘 그래도 이렇게 살 수 있게 됐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저는 우리가 오늘 이렇게 메가더 6.25 인천 상륙작전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점이 하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셨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시지 않았으면 이런 기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많은 위기와 어려움 속에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 자신감,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위한 공동사죄문 작성 작업을 지금 한창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파가 박근혜 탄핵을 놓고 이게 서로 나뉘어져 가지고 이래 가지고는 우파 대연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박근혜 탄핵을 돌이켜보면서 우리 다 같이 탄핵한 것을 다 같이 사죄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가 되자라고 하는 노력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하면서 지난 날을 복귀하면서 참 느낀 점이 너무 많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요, 정말 잘못한 것이 없었습니다. 미르와 K스포츠 재단이 최순실이 사유화했다는 것은 센 거짓말이었고 그것은 아주 너무나도 명명백백한 공익재단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전부 안 헌재는 마지막에 미르 K스포츠 재단을 그 탄핵의 사유에서 배제시켰습니다. 그 정도로 그거는 너무나도 분명했습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돌이켜볼 때 정말 탄핵감이냐? 저는 절대로 탄핵감이 아니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는 어땠냐? 이 종북 좌파 세력이 결심을 하고 그리고 이번 기회가 혹이다, 그리고 온갖 가짜 뉴스를 전부 폭발적으로 생산해냈습니다. 그리고 그 가짜 뉴스는 나중에 95%가 다 가짜다라는 게 다 규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청와대나 혹은 집권 여당은
그게 가짜인 거를 알고 있었을 텐데 그것이 가짜다. 그리고 단호하게 그 당시에 좌파들이 만들어낸 여론에 맞서는 일을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도요, 박근혜 대통령은 죄가 없다 하는 것을 단호하게 얘기하는 일을 거의 하지를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 자꾸 질문하고 전화해서 물어보고 다 그분들이 그럽니다. 우리 그때 전부 우리 우파 집권 여당들은 전부 해체 수준이었다. 서로 싸움박질만 하고 이거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없었다는 거죠. 김무성 씨에 대해서 나는 너무나도 원한이 많습니다. 뭐라 그러느냐, 그때는 국민의 82%가 탄핵을 찬성했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 국민의 뜻을 따라야 된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82%가 찬성했냐? 온갖 가짜 뉴스에 선동당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친박도 비박도 도대체 집권 여당의 어느 누구도 그 가짜 뉴스는 전부 가짜다 하고 단호히 맞서 싸운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 저는 이게 뭘 의미하느냐, 이 사람들이 저기 촛불 집회가 나오니까 거기에 전부 겁먹고 그냥 이제는 방법은 탄핵하든지 아니면 하야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전부 그냥 무릎 꿇고 탄핵에 전부 도장 찍고 말았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냐?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얼마든지 국면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그 사람들에게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허무하게 이 정권을 좌파들에게 내주고 말았습니다.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 많은 허무주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을 기념하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분명히 다짐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지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굳은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총력을 다해서 싸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 단체는요, 우리가 집회에 참석해서 크게 모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거 못지않게 각 선거구에서 최소한 1000명 이상의 의병부대를 만들어서 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저희 단체와 함께 협력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년 총선에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는 기적을 함께 이뤄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힘있는 말씀 여러분 들으셨겠고요. 이제 결의문 채택이 있겠습니다. 박명김입니다. 반갑습니다. 결의문이 6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유튜브가 요즘은 전 세계로 나가니까 이거를 영문으로 번역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그 영문을 읽겠습니다. 결의문, 이제 메가더 장군의 성공적인 인천 상륙작전 69주년을 맞이하여 자유와 번영을 지키고 북한 동포를 해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를 다집니다. 이 목소리가 이상합니다. 하나, 우리는 한미 동맹은 국가의 최대 국익임을 자각하며 이를 더욱 강화해야 하나.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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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정부는 자유우방의 안보 협력을 철저히 하여 공산 독재 침략을 방어하기 위하여 한미일 안보 협력의 연결고리인 일본과의 지소미아를 연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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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북핵이 폐기될 때까지 미국의 전술핵을 도입하여 남북 핵 균형을
확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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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일방적인 무장 해제가 선행된 남북 군사 합의는 북의 도발로 이미 효력을 잃었으므로 대북 군사 방어 체계를 강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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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소위 삼불 정책이라는 것을 철회하고 한미 동맹을 약화시키는 망동을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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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우리는 북한의 세습 독재를 타도하고 자유민주주의의 원칙에 기초하여 북한 동포를 해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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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제가 영문을 낭독하겠습니다. Today, on the 69th anniversary of General MacArthur's successful military operation of Incheon Landing, we make the following resolutions to keep our freedom and prosperity and liberate our compatriots in North America. 2. Renew the GSOMIA with Japan to reinforce the security cooperation between Korea, United States, and Japan and defend our country against communist dictatorship. 3. Introduce tactical nuclear weapons from the United States to ensure nuclear balanc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until th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4. Reinforce the military defense system against North Korea because the South-North military agreement is no longer effective due to the North Korea's military provocation. 5. Abolish the so-called three-nose policy and immediately stop weakening the Korea-US alliance. 6, the last and 6, condemn the hereditary dictatorship of North Korea and liberate North Korean compatriots based on the principle of liberal democracy.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전 대한항공 훈련 원장에 계셨던 박명기 위원장님이셨습니다. 오늘 오후 5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삭발식을 한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전철 타고 가시면 경복궁역까지 4시 반까지 도착하시게 될 줄 압니다. 30분 기다리셨다가 5시 삭발식에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한미동맹 강화 국민운동본부 부총장님 오셨습니다. 이상열 부총장님 올라오셔서 잠깐 말씀하시고 만세 선창으로 모든 순서를 맞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미동맹 국민강화운동본부 부총재 이상열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날씨가 아주 무더운 날씨에 연로하신 우리 선배님, 애국 선배님들께서 참 미동도 안 하시고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올라와서 인사를 드리게 되어서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더 강한 마음으로 애국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미동맹 강화운동 국민운동본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 출마할 때부터 미국에서 활동을 하고 그 이어서 한국에서 그리고 일본에서 이 한미일 동맹이 강화돼야 된다.
그래야만이 우리 안보가 튼튼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하는 믿음 갖고 저희들이 활동을 해왔습니다. 오늘 우리 애국 선배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상 줄이겠습니다. 다 일어서셔서 만세 사창을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삼창하고 한미동맹 강화 만세를 하겠습니다. 제가 선창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한미동맹 강화 만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것으로서 오늘 모든 순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